경제 리포트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인하했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내 악재 속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아직도 높거든요. 뭐 초폭 하락했다 하지만은 1,430원을 이제는 내렸다 올랐다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 부담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어려운, 그다음에 이제 성장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이제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는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과연 시장 금리가 또한 나의 대출 금리가 또 언제 내려갈지 이것도 좀 관심이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이 또 나왔던 것이 올해 된 경제 성장률을 1.9%로 원래 예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이거 수정했습니다. 0.4%포인트 정도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이유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두 번째는 계엄 이후에 국내 정치가 불안한 이유, 이 두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경제가 더 좋지 않다라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GDP 얘기를 합니다.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소비 안 되거든요. 투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도 뭐 늘진 않죠. 계속 뭐 재정 준칙이다 해서 풀진 않았어요. 정부 자체도 지출을. 그다음에 순수출, 그나마 작년에 우리가 수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나마 이 순수출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GDP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속 지금 미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공장 세워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 공장 세우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없죠. 큰 기업들이 미국 가서 공장 세우고 그러면 결국에는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게 계속 현실화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고용에 악영향을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성장에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세 정책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5%의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수출 품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철강, 자동차, 반도체.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관한 관세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새라면.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목소리가 그랬어요. 뭐 자동차는 25% 근처에서 관세를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4월 2일에 발표를 하겠다. 그쯤에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도 25%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근처에서 한 4월 달쯤에 발표할 거다라고, 이게 기존 목소리였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국부펀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라질 수 있다.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뭐 각국 정부가 난리 난 겁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25% 관세가 발표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될 수도 있고 책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우리의 뭐 대응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 아시겠지만 각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일본도 그랬고요. 각국 나라 정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제는 지도자가 만나서 권한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부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관들이 가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제 전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 이거거든요. 네. 특히 LNG,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자국의 그 LNG를 우리는 이제 뽑아낼 테니 니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협상 카드로 미국산 에너지를 사주고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부과 이런 관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정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LNG선 같은 경우가 전 세계 750선 척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에 보면은 700여 척 넘어가는 게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에 이 러브콜을 보냈죠. 이 조선업이 협력 좀 하자.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면서 다른 관세 정책을 풀어내려고 지금 이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걱정은 좀 됩니다. 우려도 되고. 워낙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근데 이제 국제 금 가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금 가격 상승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있는데 국내 금 가격은 요즘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왜 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력해서 좋겠네요. 네, 관세 얘기하잖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불안해진 거예요. 모든 뭐 전 세계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할 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을 이제는 항상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금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 수요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인에는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금도 요즘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걸 사재기 할 정도로 오죽하면은 지금 조폐공사에서 은행들한테 야 금괴 금덩어리 팔지 마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안 파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골드바 팔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바가 거의 하나당 1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골드를 찾으니 이게 당연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국제 시세보다 더 높습니다. 많이 찾으니까. 네, 많이 찾으니까 더 높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금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국내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뭐 관세 높인다고 하면 높아지는 겁니까? 다 협상에 의해서 정리가 될 분뿐인데 끌려가고 있는 좀 모양새인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한다. 그럼 이게 진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이제는 이게 화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게 전략적인 측면인데 일단 던져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자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이제 각국 정부가 반응을 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도 그 당시에 이제는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 15% 관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때 쿼터제로서 이제 풀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한 260만 톤 정도, 요 정도 이제 쿼터제를 묶어서 관세 없이 들어간 적이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아예 뭐 알루미늄까지 25% 관세 때린다 그러니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철강 알루미늄 쪽이 난리가 난 건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충분히 외교력으로 어떤 협상력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근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으나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플랜이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점은 사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이제 또 마지막 변론이 길었기 때문에 뭔가 네. 대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이제 국내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속세 지금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논의를 이거는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상속세 최고 세율이 OECD 평균보다 26%나 높습니다. 26%도 2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배 높은 거죠. 평균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높고 그다음에 이게 최고 세율이 50% 상향된 이게 26년째 사실 과세 표준이나 세율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한 번쯤은 논의돼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뭐 정부안과 야당 안이 좀 다릅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최고세율은 건들지 말자. 그냥 네. 현행 50%인데 50% 그대로 가자. 최고세율은 뭐냐면 과세 표준 30억 초과하신 분들 이거를 이제는 상속하실 때에 50% 그냥 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다라고 본다 그러면 초부자들이세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최고세율은 그대로 놔두자라는 게 야당 아니고, 뭐 정부안은 최고세율이 이제는 40%로 내리자. 그래서 10억 초과 정도, 여기서 이제 40%로 최고세율을 하자. 그럼 이제는 세율이 깎아지는 거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이런 안이 아마 최고세율이 가장 큰 뭐 정부안과 야당의 큰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면세 대상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10억 원 이하였는데 이거는 네. 18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면세가 되는 가구가 한 55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꽤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게 일괄공제 부분인데요. 네. 일괄공제가 현행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일단 이게 공제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나왔던 게 이 일괄공제를 이제는 8억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인데 배우자 공제가 예. 현행이 5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는 10억 원으로 하자 야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솔직히 찬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분들 같이 재산 읽었고 사실 그거 상속받는데 10억 원 공제해주는 거는 저는 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왜냐하면 같이 재산 읽어냈잖아요. 그러면은 10억 원 정도는 공제를 해줘서 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부동산이 서울하고 지역하고 또 가격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요. 서울은 맞아요. 아마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당 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수혜받는 계층이 진짜 초부자고요. 네. 정말로 뭐 강남의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예. 야당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분들은 서울시에 그냥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아파트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소득세 안 내거든요. 아니, 상속세 안 내거든요. 예, 거의 안 내세요, 사실. 지금의 과표대로라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는 저는 봤을 때는 그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대 목적으로 아마 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저는 뭐 상속세에 대한 부분 이건 언젠가 한 번쯤은 논의돼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도 이제 곧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 31일부터 네. 공매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들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공매도가 되면은 아마 주식에 좀 눌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실상 싫어했던 것이 공매도였거든요. 물론 네. 불법 공매도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합법적인 공매도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를 통해서 사실상 뭐 선진 지수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뭐 금융당국의 노력은 좀 이해하겠으나 그 아직 시장에서 과연 준비가 됐을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공매도라는 결과에는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네. 빌려서 파는 건데 과연 이번에 뭐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무차익 공매도 이게 불법 공매도를 과연 잘 걸러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가 이제는
풀리게 되면은 아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제 눌림 현상, 한마디로 네. 이제 하락하는 현상들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좀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17개월 만에 또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가 됐고 네.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는 여야나 사실상 합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3% 정도 이제 올려 잡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뭐 여야나 뭐 이변이 없었는데 이 소득 대체율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현행은 이제 4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40%, 44%까지 뭐 정부안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료를 높여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부채가 많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여야가 합의된 건데 과연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냐? 소득 대체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연금을 내실 겁니다. 내가 연금 낸 그 기간 동안 내가 받았던 그 임금 그걸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도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 대체율을 이제 높이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뭐 원래 초안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정부안은 한 44%까지 올려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개혁안이 과연 어떻게 흐를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직장인들은 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노후 대비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맞아요. 저도 지금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사실 MZ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보통 국민연금 하면은 장년층만 이제 관심을 가질 줄 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젊은 세대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경제에 더 눈이 밝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본인들의 이제는 노후에 대한 고민이다 보니까 국민연금 왜 내냐, 어차피 못 받는 거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해요. 그럼 목소리 안에서 그래서 좀 그걸 설득하는 게 제 일이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네. 그러면 일단 노후 대비는 3층 탑을 쌓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건 3층 뭡니까? 탑이라면 네. 결국에는 일단은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개인연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3층 탑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적, 민간,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요거는 뭐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오. 퇴직연금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국민연금은 다 들으실 거고 그래서 개인연금, 사적연금도 하나쯤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저당 잡아서 이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은 연금인데 사실상 저당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매달. 네, 매달 네. 이게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는 내 집을 가지고 이제 연금 형식으로 이제 매달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게 이제 연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팔리게 되는 거고. 집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이제 내 건 아닌 거죠. 연금을 네,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이제 연금 받았는데 이 주택연금을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완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만약에 연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은 거야 아직도.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그 차익만큼 자녀분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법정 상속인한테 물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이거 나라 꺼내라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도 알아보시고요.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은
주택연금이 효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세계 경제 얘기하다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렸고 아유,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는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의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그 경제 하방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들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